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예비교사를 위한 초등교육 행정 이론과 실제 제 첫 번째 장이 초등교육 행정의 개념과 구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예비교사가 초등교육 행정론을 배워야 하는가, 교육행정학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 초등교육 행정의 이론과 실제에서 지금 초등교육 행정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행정학에 대해서 거의 배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 교육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그걸 이야기한 틀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강의를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될 거고요. 아니면 역으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교재를 읽으면 이해가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크게 그 이해를 위해서 제가 분류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교육, 행정, 그러면 교육과 행정이란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과 행정의 관계가 교육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교육에 관한 행정이냐 이렇게 관점이 나뉩니다.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행정이라는 게 일반 공공행정도 있고요. 경찰행정, 병원행정, 호텔행정, 호텔 경영 이런 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교육행정도 그러한 행정학의 한 분야로서 바라볼 때 이건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학에서 한 영역으로 교육행정학 이럴 때는 교육을 위한 행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속에서 과연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은 뭔지 또 교육이 갖춰야 될 위상은 뭔지 이러한 것들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교육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하고 유사한 개념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행정과 경영, 행정과 관리, 행정과 정치. 제가 이 유사한 개념을 이렇게 미리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랭귀지 게임이라고 합니다. 언어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이 단어로 보카버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그 단어와 유사한 단어 혹은 상대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이걸 랭귀지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육행정학을 공부할 때 유사한 개념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과 경영의 관계, 그 다음에 행정과 관리, 또 행정과 정치 이러한 유사 개념들이 있어서 이러한 개념을 또 나눠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행정과 경영이 서로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행정은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경영은 사적인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만 경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런 국가 또는 교육청 혹은 학교 이런 거 할 때는 경영이 아니라 행정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요새는 그러한 이원론적 관점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영이라고 쓰죠. 또 학교 경영이라고도 쓰죠. 학급 경영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행정 경영 이원론의 관점에 서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게 더 의미가 있게 옵니다. 이원론은 모든 조직에 다 행정이나 경영이라는 말을 다 서로 번갈아 가며 씁니다. 여러분 그 MBA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MBA라는 말을 한번 가지고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MBA라는 말을 쓰는데 이 MBA라는 말은 실은 MBA 이러는데 이게 뭐예요? 경영학 석사죠. 경영학 석사. 근데 이 경영학 석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MBA라고 했을 때 이 경영학 석사인데
그러면 무엇의 약자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경영학 석사다. 그러면 M은 여기서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 매니지먼트를 이제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관점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보통 경영으로 여기서 sorry. 죄송합니다.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여기서 M은 master입니다. master. 그 다음에 master of business. business. A가 administration이거든요. administration. 이렇게 되는데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이다.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뭐가 돼요? 여기에서 그대로 번역하면 비즈니스가 사업 혹은 장사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이것을 장사행정 이렇게 저희 은사님께서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면 경영학인데 경영 그러면 보통 매니지먼트로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왜 이 사람들은 경영학 석사 그러면서 굳이 행정이란 용어를 썼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 행정이란 용어를 쓴 이유는 이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갈망, 또 판타사이즈, 환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직을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들은 자기들도 행정이라는 용어를 좀 더 권위를 갖는 용어를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BA가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따라서 이런 것에 이 행정, administration은 공공조직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은 이미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다면은 학급 경영, 학교 경영 이럴 때 학교 행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영이란 말을 갖다 썼을까? 오히려 school administration 이러면 좋은데 school management, classroom administration이 아니라 classroom management 이런 표현을 썼을까 했을 때 이 행정을 하는 사람들, 이 공공조직에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일반 회사 있잖아요. 이러한 조직체들은 상당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갖지 못하는 그 역동적이고 이 현실에서 상당히 어찌 보면은 적응을 하면서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경영이란 말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는 이 경영이란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행정의 개념에서 행정과 경영에서 이원론과 이론론,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울 텐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용어들은요 전부 다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영어를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administration은 행정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management는 경영 혹은 관리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원래 우리말이 아닌데 갖다 쓰다 보면은 이제 자꾸 우리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행정과 경영 그러면 과거에는 행정은 공공 부분, 경영은 민간 부분. 그러나 지금은 둘 다 섞어 쓴다. 그러니까 이론, 행정 이론. 그럼 여기서 행정과 관리. 그러면 행정은 아까 administration이고 관리는 management다 그랬는데 이 행정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론과 이론론이 있는데요. 협의의 행정에서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리드하는 행정가 그러면은 리드하는 사람이고요. 관리자 그러면은 이원론에서는 조금 낮은 단계 이미 결정된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행정과 관리 또한 이원론 즉 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에요. 넓은 의미의 행정은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 집행하는 것까지가 다 행정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가이고 관리자
관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행정가와 경영자는 또 같은 의미로 쓰잖아요. 그런데 관리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합성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조금은 뜻이 명확히 다가옵니다. 그냥 경영인이나 관리인이나 경영자나 관리자나 비슷비슷한 것 같다가도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임대 아파트가 대거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민간 임대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요, 거기에는 임대 아파트 경영 회사가 생겨요. 거기에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처럼. 그런데 각각 아파트에 가면요, 미국에 살아볼 때 거기에 관리자가 있어요. 아파트 관리인 우리도 있죠. 그래서 경영인과 관리인은 갑자기 아파트 경영인, 아파트 관리인, 그러면 크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관리자는 거기에서 이미 정해진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 아파트 관리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 아파트에 자꾸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 아파트에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탁 써붙이고서 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막게 되면 아마 이 관리인이 오히려 쫓겨나게 되겠죠. 그러나 외국의 아파트 경영 회사들은 보면요, 처음부터 애완견을 기를 수 없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없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임대 아파트는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요, 만약에 애완동물을 기르다 적발이 되면 쫓겨나거나 거기에 상하는 벌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공이냐 민간이냐,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다 지금은 이론으로 갔는데, 행정과 관리에 있어서는 주로 상황에 따라서 쓰게 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이 관리까지 다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행정은 조금은 더 상위 개념이고, 그러니까 상위라고 하긴 그러는데 결정에 가까운 쪽이고, 관리는 그걸 그대로 집행하는. 그래서 여러분은 학급 경영자, 학급 행정자, 학급 관리자라고 표현을 쓰게 되면 오히려 모든 정책을 학교장이 정해놓고 여러분은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존재인데요. 지금은 과거하고 달리 법에 의해서 여러분은 학교장의 명에 따라 학급을 경영하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과 경영, 그 다음에 행정과 관리에서 이론론의 관점으로 여러분은 학급에서 여러분이 학급 경영 목표도 정하고, 또 실제로 그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학급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이 넓은 의미에서 학급 경영자는 행정과 관리 업무를 둘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행정과 정치가 나오죠. 이 행정과 정치에서도 이원론, 이론론 제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이원론은 아까 말한 그대로 행정과 정치는 다른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론론은 같은 거라고 보는데, 이 행정과 정치에서 여기에서 이원론이라고 할 때는 오히려 또 협의의 행정,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치, 의회에서 입법을 하고 행정부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럴 때, 즉 좁은 의미의 행정에서는 그냥 여기에서 행정과 정치에서 입법부가 정해준 것을 행정부가 집행한다, 그런 개념으로서 협의의 행정, 즉 여기에서는 행정과 정치가 서로 분리되는 걸로 보지만, 그러나 또 어때요? 행정부에서 단순하게 입법부가 정해준 법에 의해서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 역할만 하는 건 아니죠. 요새는 행정부도 입법권을 일부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령도 만들잖아요. 대통령령, 뭐 장관령,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구체적으로 실제로 법은 큰 테두리만 정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광의의 행정, 넓은 의미의 행정에서는 행정과 정치 그랬을 때, 정치는 정책 결정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면 행정은 집행인데, 넓은 의미로 보면 큰 틀은 정치에서 정해주지만 구체적인 것은 직접 행정에서 한다. 여러분, 이것을 학급 경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교 차원에서 큰 원칙이 내려오지만 여러분은 그 안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그 안에 적합한 방침을 정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경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 그래서 행정의 개념과 유사한 걸로 행정과 경영,
행정과 관리, 그 다음에 행정과 정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administration을 행정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management를 경영 혹은 관리라고 번역을 한다. 그래서 이 서구에서 사용했던 용어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낯설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이 개념과 앞에서 그 범위 그랬을 때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교육행정의 범위에서는 공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교육행정이냐 아니면 사교육까지 포함하느냐. 그래서 역대 교육행정을 논할 때는 이 공공교육, 학교교육, 이 공공기관의 교육에 관한 행정, 교육을 위한 행정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 가면요, 이 학원을 관할하는 부서도 있고요. 또 국가가 중요한 사교육에 관한 정책도 수립하고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또 국가교육력과 사교육이란 글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교육과 공교육은 서로 보완제적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국가가 사교육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행정에서 말하는 교육의 범위에 이 사교육도 포함이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뒷부분에서 그걸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행정과 학교행정의 관계에서 여기서 또 협의 광의 이렇게 제가 해놓는데요. 교육행정 그러면 이 좁은 의미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좁냐 넓냐는 특정한 것만을 교육행정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보다 넓게 여러 다양한 것을 다 교육행정이라고 하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교육행정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교육행정 그럴 때는 협의로 사용하게 되면 국가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의 행정을 교육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행정, 그러면 스쿨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겠죠. 학교행정은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하고 다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행정이냐 혹은 학교행정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 교육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 차원의 혹은 교육청 차원의 것을 얘기하고 좁은 의미로는 그 다음에 학교행정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 Educational Administration 할 때 실은 이 학교 행정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School Administration이라는 것보다는 Educational Administration 하면서 학교를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은 중앙 집권 체제가 아니고요. 각 주별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주로 학교행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에서 강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학 책도 보면 주로 학교행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행정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교육행정학 책에는 국가 차원의 교육행정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차원까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할 때 협의냐 광이냐 제가 했는데 좁은 의미로서 교육행정은 국가와 교육청 차원 그 다음에 학교행정은 이 학교행정으로 따로 구분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원론으로 하지 않고 요새는 교육행정 그럴 때 국가 차원부터 학교까지를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들어서 좀 아직도 헷갈리긴 하죠. 헷갈릴 텐데요. 개념에 있어서 유사 개념으로 경영이라는 게 있고 관리라는 게 있고 정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이라고 했을 때 교육행정에서 교육을 공교육과 사교육인데 사교육까지도 교육행정의 범위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과 또 학교행정이란 개념이 있는데 이랬을 때 교육행정과 학교행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행정이라는 표현 속에 학교행정까지를 다 포함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하면서 이 교육행정 개념 자체는 아직 설명을 안 했죠. 근데 교육행정 개념 자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교육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자체만 설명하면요. 행정은 목표를 정하고 조직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그 조직 목표를 향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하고 움직여가는 제반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육행정 혹은 학교행정, 학행정 혹은 학급 경영, 그러면 학급 경영이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갈 테니까 학급 경영의 목표를 정하고 이 학급 경영에 필요한 제반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하고 조달한 후에 필요한 활동, 하는 활동, 제반 것을 다 합쳐서 학급 경영 활동, 나가면 학교 경영 활동 혹은 교육 행정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서 제가 교육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교육 행정의 개념과 범위 이해를 위해서 제가 또 이 표로 만들어 놨어요. 이 표로 만들어낸 내용을 교재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하면 됩니다. 교육행정의 개념과 범위에서 교육행정의 범위 그러면은 이 교육 대상, 행정 단위, 행정 기능에 따라서 이 교육행정의 범위를 3차원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림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교육행정의 범위에서 교육 대상을 지금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그 다음에 여기서 고등학교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중등 교육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가고요. 고등 교육은 고등학교 이후의 이제 대학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 사학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사교육까지를 이렇게 교육 대상에 포함을 시켜놨고요. 행정 단위로 따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행정은 광역시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시군구, 이거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학교, 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획부터 시작해서 기획,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기능이 교육 조직, 여기 지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조직 빼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정책, 그 다음에 교육 내용과 장학, 학생 인사, 재정, 시설, 사무관리, 연구, 평가 이것까지가 행정의 기능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네모를 한번 이걸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에 있는 제일 아래 이걸 본다면 이것은 대상으로는 유아교육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기획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로는 학급이죠. 그러면 이것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학급의 기획에 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육행정의 범위, 즉 교육행정이 다루는 범위를 쉽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단위, 기능 여기에 의해서 3차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또 제도 그리고 정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뭐예요? 학교 제도, 그 다음에 학사 제도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하나의 큰 틀을 이러한 그 행정이 이루어지는 큰 틀을 의미하고요. 정책은 거기에 일반 방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을 할 때 방침인데요. 이 정책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또 제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 제도와 정책, 이 행정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놨는데 교육행정과 개념 범위에서 아까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할 때 행정의 범위 3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표 1이 지금 계속 1-2가 이어지는 겁니다. 행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관계에서는 제도와 교육 정책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제가 해놓은 것은요. 지난번 교재에는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뺐어요. 뺐기는 하지만 교원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행정학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등 교직 과목에서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초등에서는 과거에 교직 과목으로 학교와 학급 경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것을 이제 교직 실무도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과목이 만들어졌는지, 이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제가 상세히 분석해 놓은 것이 과거 책에 들어있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면 제 블로그에 오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었죠. 교육행정에서 교육과 행정의 관계라고 했을 때 생각나나요? 교육을 위한 행정이냐, 교육에 관한 행정이냐,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위한 행정이라고 했을 때와 교육에 관한 행정, 서울대학교에 보면요, 박사과정이 교육행정 박사가 두 군데 개설이 돼 있어요. 하나는 행정대학원에 있고요. 또 하나는 사대의 교육학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학원에서는 교육에 관한 행정에 접근을 하겠죠. 행정대학에 가면 뭐 경찰행정, 아까 말한 대로 병원행정, 뭐 군사행정, 다양한 행정이 있겠죠. 그 중에 교육행정, 교육에 관해서 행정학적 접근에서 교육을 주제로 삼아가지고 한번 보는 그런 박사과정이 있고요. 사범대학교의 교육학과에 오면 이건 교육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걸 한번 보면요, 이 행정의 역할이 교육에 관한 행정, 즉 쉽게 생각하면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는 교육이란 한정된 분야에 대한 지원 활동이다. 여기서 왜 한정된 분야라고 표현을 했냐면, 행정은 다양한 분야에 있잖아요. 공공행정, 뭐 일반 행정,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 활동을 본다. 이런 데서 교육에 관한 행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교육에 초점을 두는, 그러니까 교육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 지원 활동인 반면에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는 특수한 활동으로서의 교육 지원 활동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행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자치단체가 따로 있죠.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다른 분야와 달리 교육이라는 아주 특수한 활동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단체를 따로 만든 거죠. 그래서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는 일반 어떤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특수한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 이라고 보고, 이 특수한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여기에 행정이 뭘 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 교육이라는 한정된 분야 지원활동이냐, 그 다음에 특수한 활동으로서 보는 거냐. 교육에 관한 관점도 교육에 관한 행정에서는 일반 공공활동의 일부라고 바라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는 성과 기준, 성과 달성 수단에 대한 합의가 곤란하고 측정도 곤란하고 성과가 지연되는 등 이러한 특성을 가진 특수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 활동이라는 데 초점을 두어서 교육을 위한 행정, 교육 행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과 기준이랄지 성과 달성 수단에 대한 합의가 곤란하다, 측정이 곤란하다, 이런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 텐데요. 일반 행정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성과 측정이 조금 더 용이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이윤을 남겼느냐, 수익을 얼마나 거뒀느냐, 얼마나 판매를 했느냐, 고객을 얼마나 늘렸느냐. 이런데 학교에서는 성과 측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된 걸로 볼 거냐, 아니면 행동 변화를 볼 거냐, 아니면 뭐 이런 조금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문적 구분으로서는 교육에 관한 행정에서는 일반 행정학의 한 분야로 보는 반면에 교육을 위한 행정 관점은 교육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교육학이 뭐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면 아주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학의 분과 학문으로 크게 7개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 중에 중요한 한 분과 학문으로서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의 초점은 그럼 어떤가? 그러면 행정 일반론을 교육 분야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조직론이 있으면 이 조직론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교육 분야에 적용해서 분석하는 거고요. 교육을 위한 행정 관점에서는 연구를 할 때 교육 발전을 위한 또 교육 특성에 적합한 교육 행정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행정학의 일반 이론을 가져오긴 하지만 이 교육이라는 분야에 특별히 어떤 특성을 교육 조직은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론을 발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론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연구자, 교육에 관한 행정에서는 행정학자로서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고 있다. 교육을 위한 행정은 교육학자로서 행정학적 접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은 교육을 위한 행정의 관점에서 교육학을 바탕으로 하고 행정에 관심을 가진 학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대학원에 가면 또 거기에도 교육행정을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일반 행정학자로서 다만 자신의 관심이 교육 쪽에 조금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교육행정학자라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학자인데 교육에 관심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에게 그 행정을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했을 때 이론론에서는 행정과 경영 구분하는데 이원론에서는 행정은 공공 부분, 경영은 민간 부분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체에 따라서 보면 정부냐 사기업이냐, 목표가 공익 추구냐 이윤 추구냐, 그 다음에 수단이 강제성이냐 강제성이 약하냐, 특성이 독점적이냐 경쟁적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 추구인데 어떻게 해요? 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이원론 관점에서 좁게 보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행정은 법을 기준으로, 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 행정도, 교육청 행정도 이 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독점적이다. 밖에 있는 식당이 있으면 마음대로 식당을 하지만 대학을 설립할 때도 학교를 설립할 때도 민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것을 행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좁게 보지만 그러나 아까 그런 공공기관에 사는 것도 경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행정 개념에서 아까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서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이원론은 뭐라고요? 행정은 공공 분야, 경영은 민간 분야. 이론론에서 보면 행정은 뭐라고요? 행정과 경영 다 모든 조직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행정과 정치 관계에서 보면 이원론, 이론론이 또 나뉘는데 이원론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은 집행하는 거고 정치가 결정하는 거고, 이론론의 관점에서 보면 행정이나 정치나 다 집행을 하는 쪽에 간다. 그러니까 행정은 행정도 집행,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한다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행정을 보게 되면 자 보십시다. 행정과 정치의 관계에서도 이론론이고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서도 이론론일 때 그럼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해당하게 사사국면에서 제1사국면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조직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이 다 행정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행정과 경영의 관계는 이원론이고 행정과 정치의 관계도 이원론이라고 볼 때는 행정이라는 것은 뭔 말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는 뭘 의미하나요? 제3국면에 있는 이원론과 이원론 그럼 뭐예요?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서 이원론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과 정치에서 이원론이기 때문에 뭐만 봐요? 집행만 봐요. 따라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정책 집행만을 행정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개념이 좀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그렇게 보도록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이 강의를 한번 더 돌려보세요. 이 범위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교육 행정의 개념과 범위, 틀을 설명했는데요. 짧게 요약하면 다시 표로 가서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정과 교육과 행정의 관계에서 교육을 위한 거냐, 교육에 관한 거냐,
행정의 개념에서는 행정과 경영, 관리,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의 개념과 범위에서는 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행정과 교육행정과 학교행정의 관계를 뭐로 보느냐, 그 다음에 이 표에 이어서 교육행정의 개념과 범위에서 다시 교육행정의 범위를 3차원으로 볼 때 대상, 단위, 기능에 따라서 나눠보면 아까 말했던 그 그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유사도 거기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제도 그리고 정책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이 1장을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왜 우리는 교재가 다 있는데 굳이 이 교재를 가지고 제가 강의라는 것을 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걸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이 동영상으로 통해서 이 교재 내용을 설명 듣는 것과 그냥 교재만 읽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왜 그런 차이는 발생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것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외국의 학문을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용어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조금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둬서 갈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은 먼저 학급 경영자가 될 거기 때문에 교육행정학 이론을 학급 경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행정학 각 분야를 설명하면서 늘 거기에 연관지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교육행정학 개념과 범위가 좀 더 명확해졌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나요? 이 개념과 범위를 바탕으로 해서 교재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하는 사전 인출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기회에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